첫 번째 달려보죠. 일본도를 휙휙휙입니다. 제목이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남성이 일본도를 꺼냅니다. 그러고는 와타시와 아무개데스 하더니 검을 딱 꺼내죠. 자, 마음은 미야모토 무사시 하지만 폼은 엉망진창. 그러다 카메라를 향해서 칼을 겨누면서 저렇게 휘두릅니다. 자, 그러자 옆에서 개가 뻘뻘 짖더라고요. 자, 개가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데요. 자, 본인은 장난으로 했는지 모르겠으나 이 양반 큰일 났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인데요. 본인이 검도 수련한다라고 하면서 막 들어와. 아마 술에 좀 취한 상태에서 저런 어떤 일본도를 들고 좀 이 모습이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봤던 시청자가 뭔가 불안해 보인다, 이게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남 창녕인데요. 경남 창녕 그쪽에 경찰이 분석을 해서 결국은 이 40대 남성 검거했습니다. 어이구야. 그 영상 찍었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예. 저 일본도가 문제예요. 도검이죠. 일정 길이 이상의 도검이 된다면 이 지금 두 자루인데요. 87cm 또 75cm 지금 길이거든요. 요거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가 지금 안 된 것 같고 2018년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장식용으로. 그렇지만 이게 좀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일단은 요번에 최근에 하여튼 일본도 때문에 좀 사고 났던 그것 때문에 전수조사 좀 한다고 하는데 이 건도 뭐 그거 과정에서 좀 보이는 것 같고 이번 기회에 일본도라든지 도검 조선조사를 좀 경찰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화기애애 가족 먹튀입니다.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삼겹살 외식에 나선 저 가족 좀 보세요. 불판 위에 지글지글 고기가 있고 가족들은 폭풍 먹방 돌입. 아유, 상추가 떨어졌잖아. 야무지게 또 리필까지 해옵니다. 자, 그런데요, 잠시 뒤에 직원은 본척만 저 아빠가 먼저 가게를 나가고 자, 뒤이어서 나갔어. 지금 나갔어. 자, 뒤이어서 어린 딸과 함께 엄마도 쭈뼛쭈뼛 여보 하면서 퇴장을 합니다. 자, 그들 부부는 그렇게 삼겹살 연기와 함께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제보자는 성남시 분당구에서 족발과 삼겹살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저녁에 한 가족이 5만 원이 넘는 밥값을 계산도 안 하고 그냥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직원들은 손님이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간 줄 알았다가 뒤늦게 먹튀라는 걸 알아차렸다고 하는데요. 이 제보자도 CCTV 영상을 확인했지만 부부가 서로 값을 낸 줄 알고 착각한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기다려줬다고 해요. 하지만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고 제보를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보통 아이들 데리고 온 경우에는 말이죠. 업주 입장에서도 그래,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아주 작은 아이도 아니고 저 정도면 아이가 상황을 좀 눈치챌 수 있잖아요. 저는 도저히 못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업주분도 신고를 하고 싶지 않았답니다. 이게 이제 그 주택가에 있는 그런 식당이기 때문에 동네 장사라서 괜히 또 뭐 말 나오는 것도 싫고 불평 끼쳐드리기도 싫고 한데 그래도 손해 보셨는데 그래도 어쨌든 안 하려고 했는데 예. 이게 또 처음이 아니고 아픔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아까 족발하고 삼겹살도 판다 그랬잖아요. 지난 3월에 처음으로 첫 먹튀를 당했는데 평소에 이 단골 손님이 한 분 계셨대요. 족발을 자주 사가시는 분이. 그분이 와가지고 족발을 사장님한테 주문하고 받아가기는 직원한테 받아갔답니다. 그런데 계산은 누구에게도 안 한 거죠, 그 사이에. 그래서 사장님은 사실 실수였나 보다. 그리고 기다렸는데 안 왔다라는 거고 더 사실 안타까운 건 그렇게 한 번 사간 다음에 아까 단골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 이후에는 안 나타나고 계신답니다. 노래... 이런 부분이 너무 사장님은 속상하고 지금도 사장님은 실수라고 믿고 싶으시답니다. 와서 계산만 해달랍니다, 제발. 들으셨죠?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계곡물에 쓱싹쓱싹입니다. 자, 여름 휴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이때 올해도 역시나 꼴불견 천태만상 제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두 남녀가 계곡에 발을 풍덩 담고 있어요. 그 주변으로 프라이팬과 식기들이 한가득. 자, 남성이 숟가락을 들고 거품에 수세미를 풍덩. 내가 한 설거지 하거든 하면서 쓱싹 계곡물로 거품 잔뜩 내서 설거지를 시전하고 있습니다. 자, 8, 90년대 풍경을 담은 유튜브 그땐 그랬지에서나 보던 장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보자가 제보하기를 지난 8월 4일입니다. 강원도 양구에 가면은 천미 계곡이 있어요.
그 물 좋고 참 좋은 곳인데 거기에 놀러 갔는데 중년 남녀 2명이 와가지고 저렇게 계곡물에 식기라든가 프라이팬 같은 거를 닦고 있는데 더군다나 수세미를 거품까지 내면 닦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제보자가 설거지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중년 남녀는 오히려 음식물 묻은 거를 집에 가져란 말이냐, 여기 닦고 가겠다, 말도 안 된다, 큰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년 남녀는 계속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뭐 제보자가 말려도 계속 하기 때문에 말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게 되면은 계곡에 아마 들어가지 못하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음식물을 내려 버리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 제보자는 이거예요. 계곡에서 하지 말라는 금지 판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는 것 때문에 제보했다고 하는데, 저런 행동했을 경우에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좀.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진과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하천 바위 위에 앉아있는 저 남성, 식재료를 꺼내서 뚝딱뚝딱 정리 중이죠. 자, 그 옆에는 잘 보시면 가스 버너, 그리고 또 그 위에는 냄비가 펄펄 끓고 있습니다. 딱 봐도 요리하는 중. 오늘은 내가 짜파게팅 요리사. 자, 또 다른 영상을 보세요. 자, 하천에 대고 열심히 또 아까처럼 쓱싹쓱싹 설거지를 하고 있는 여성이 보입니다. 자, 문제는 이곳이 취사 금지. 요리도 안 돼, 설거지는 당연히 안 돼. 자, 양 변호사님, 사람 심리가 참 묘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 취사 금지라고 플래카드가 버젓이 있어. 저런데 취사 금지라고 붙어있지 않더라도 저렇게 요리를 하시는 건 안 되죠. 이 제보해 주신 분이 지난 8월 10일에 전남 구례에 있는 마산천 일대를 찾으신 겁니다. 보신 것처럼 저긴 취사 금지 구역 맞습니다. 근데 뭐 텐트도 쳐져 있고 열대병 중인 남녀가 있고 뭐 다 요리고고 있고 하더래요. 그러려니 다른 데서 가져왔겠거니 바람이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봤더니 거기서 아닌 게 아니라 한쪽에서 조리하고 있고 한쪽에서 설거지하고 있고 하더라는 겁니다. 자, 저런 구역이 왜 그 야영이라든가 텐트 치는 것까지 허가를 하냐면 서로 깨끗이 아껴 쓴다는 전제 하에서 계곡을 해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편히 쉬시라고 야영까지는 허락을 해주는데 저렇게 취사를 하시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예 이제 출입 금지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도 자기 갈 곳을 막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저 좋은 걸 눈으로만 보고 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장난이었는데 점점점. 황당한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딸랑딸랑. 자, 편의점에 손님이 옵니다. 곧장 냉장고로 가더니요. 뭘 고를까? 음료수 한 통을 쓱 고르죠. 자, 그러더니 또 다른 음료 한 통도 쓱. 자, 마지막으로 냉장고를 한번 싹 스캔하더니 자양강장제 한 병을 그런데 왜 주머니에다 넣어? 주머니에. 자, 그리고 자, 뭐 하는지 다음 보세요. 계산대로 갑니다. 자, 들고 온 2통을 계산을 자, 그럼 주머니에다 넣은 거 그거 어떻게 해요? 꺼내? 안 꺼내? 꺼내? 안 꺼냈습니다. 그냥 갔어요. 자, 이때 사장님의 촉발동. 아저씨, 잠깐 거기 스톱. 자, 저렇게 뛰어나가셨어요. 자, 잠시 후 편의점으로 돌아온 사장님 뒤로 남성이 따라왔죠. 사장님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사장님 이걸로 퉁칩시다 하면서 퇴계 이황 선생을 슬며시 살포시 내밀어 봅니다. 사소한데 저렇게 목숨을 걸어야 합니까? 네, 지난 9일에 전남 목포의 한 편의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남성이 와서 음료수 2개를 계산하고 갔는데 이 제보자가 분명히 유리병 소리를 들었대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바로 CCTV를 확인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성이 유리병 음료수를 바지 주머니에 숨기는 장면을 보신 것처럼 포착을 했고요. 이 제보자는 바로 남성을 찾아 나섰고 다행히 붙잡았지만 가져간 게 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결국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고 편의점으로 돌아왔는데 그제서야 남성이 뒤쫓아와서는 미국에 와서 잘 몰랐다, 장난이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또 음료가 1,000원짜리인데 2,000원을 줄 테니까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미국에서 와서 잘 몰랐다. 자,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연수를 하셨던 박 변호사님, 정말 맞는 얘기입니까? No. 버지니아. 자, 아니죠. 미국이라면 더더욱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핑계 같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습관적이에요. 상습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잡자마자 바로 주머니에 넣거든요. 박 변호사님, 미국에서 저랬다가 총 맞지 않습니까? 촉은 안 맞고요. 예. 혼납니다, 엄청. 그렇구나. 앵그리합니다, 그분들이. 그리고 정말 미국은 바로 신고해버립니다. 정말로 문제가 되는 거 맞고요. 이 사람 행동 봤을 때는 아주 습관적으로 드링크류 작은 거는 계속 넣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절도 범죄가 되는 거죠. 허락 맞지 않고 했기 때문에 우리 제보자 입장에서는 뭐 선천해줬다고 해요. 1,000원 뭐 금액 냈긴 해. 그렇지만 그 돈을 떠나가지고 비양심적이기도 하고 양심 떠나서
현행법 위반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이래서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예비 신랑의 술 더하기 친구 사랑입니다. 자,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대요. 네, 결혼을 앞두고 친구들만 만나는 예비 신랑 때문에 괴롭다는 예비 신부의 사연입니다. 이 예비 부부는 4개월 후에 결혼을 앞두고 있고요. 신혼집에 미리 들어가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 예비 신랑이 친구들이 아주 많은 마당발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사연자가 좀 안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바로 동네 친구 5명입니다. 이유가 있는데 예전에 이 예비 신랑이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고 술병이 나서 기념일에 예약한 식당이며 숙소를 모두 취소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별 위기까지 갔었다고 하는데 최근에도 일이 터졌습니다. 이 청첩장을 돌린다는 이유로 일주일에 서너 번씩 술자리에 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청첩장을 돌린 건 일주일에 한 번뿐이고 다른 날에는 이 5명, 이 5인조 친구들이랑 놀았던 거죠. 게다가 약속이 없는 날에는 사연자랑 데이트도 안 하고 쉬겠다고 방에 들어가서는 잠만 잤다고 합니다. 지훈이네, 지훈이. 근데 사연자가 왜 거짓말하냐고 따졌더니 결혼을 하면 자주 못 만날 것 같아서 이제 한꺼번에 몰아서 만난 거다. 이제 결혼하면 안 만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연자는 신뢰가 가지 않고 결혼 생활이 힘들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예비 신랑의 말을 믿어도 되는 건지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오늘 자아 대결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못 먹어도 고하라는 자아입니다. 야, 백다혜 이 바보야. 너 백도 하기엔 너무 늦었어. 그러길래 엄마가 술 좋아하는 인간 멀리 하라고 할 때 새겨 들었어야지. 너 그때 뭐라 그랬니? 난 아이라서 남자는 이 만나야 돼 엄마. 이러더니 이거 은배 오빠 야 그래도 은배 오빠 나름 기특하잖니. 결혼해서는 친구들 딱 끊으려고 결혼 전에 지금 몰아서 만난다는 거 아니야. 믿어봐. 응? 동그라미. 좋습니다. 자, 다음은 스토파라는 자아입니다. 야, 백다 이 바보야. 늦기는 모르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거야. 너 법적으로 아직 싱글이다 너. 야, 네 친구 상의 하는 거 보고도 좀 이걸 고민이라고 하고 앉았어. 상의 신랑 새벽 2시 전에 들어온 법이 없잖아. 걔네 법원 가는 거 지금 카운트다운 들어갔대. 애주가 치고 악인 없다. 야, 그거 다 술꾼들이 만든 헛소리야. 빨리 정리해, X. 자, 은배 팀장님부터 달려볼게요. 그렇습니다. 예비 신랑이고 예비 신부라고 하면 사랑이 한참 꽃필 때인데 아니 데이트를 안 하고 집에 잠만 자요? 친구를 만나요? 이러면은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조금씩 식어가는데 이 사람 지금 한창 좋을 때 이럴 정도라면은 결혼한 뒤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이런 남자 미리 끊어야 되지. 결혼하면은 내가 볼 때는 참 고생문이 환합니다.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차양 변호사님. 감추고 감추던 버릇도 결혼하고 나면 드러내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러니까 아주 못된 심리이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제 결혼까지 했으니까 뭐 어떻게 되겠어라는 그런 식의 남자들이 가끔 있어요. 특히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지금 사연자분이 한 가지 착각하는 게 계세요. 뭐요? 저 신랑은요 본인이 예비 신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같이 살고 계신다면서요. 예. 이 신랑은 이미 결혼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넌 내 거야. 예. 그러니까 이 남자가 결혼식만 안 했다 뿐이지 뭐 어떡하겠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혼식 치른 다음에 달라질까요? 저는 전혀 안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솔직히. 아니 그러니까 뭐 꼭 헤어질 건 아닌데 저걸 받아들이시면 사는 거고. 갑자기 수습하는 느낌. 네. 아니 달라지진 않아요, 장담하는데. 네, 좋습니다. 자, 유일한 또 우리 여성 또 백다희 아나운서 의견도 궁금해요. 저도 사실 안 바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안 바뀔 것 같아서 하지만 이걸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냥 결혼을 하시는 거고 아니면 얼른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라면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네. 자, 박 변호사님.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헤어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결국은 4개월 앞두고 있고 결혼해야 되는데. 자, 진짜 뭐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헤어지라는 거예요. 세 분은 지금 파혼을 헤어져라. 하라고 다들 술 먹고 말씀하시는 돌아다니니까 겁니다. 사람이 덜 됐다. 뭐 웃을 이런 일은 건데. 아닐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분이 주도하는 사람인지 끌려가는 사람인지 아내 될 분은 알 거예요. 예비 지금 신부는. 만약에 주축 세력이다 이러면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5인 중에 한두 명은 막 야, 술 먹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예.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스타일도 있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아마 이 사람 끌려가는 스타일 같아요. 본인이 주도해가지고 결혼식 앞두고 주도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좀 엄하게 혼주를 내면 변경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또 이거 이유 때문에 지금 4개월 앞두고 야, 너 술 먹어서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그만두는 게 말이 되나 싶어요. 저는 걱정스러워요. 예. 사실 이게 5명의 무리가 일주일에 4나흘을 술을 마신다고요? 이 무리는 이게 괜찮은 무리일까요? 저는 그런 정도면 가능성이 더 적어 보여요. 차라리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같은 동네에 있으면서 5명에서 3-4번씩 술을 먹는 요즘 세상에 있을까? 박준 변호사보다 술 더 좋아하는 것 예, 같은데 저 저도- 사람들. 그 정도 마시진 않는데 어. 5명이잖아요. 예. 월요일은 A, 어. B, C, D 하루하루 막 핑계를 댈 겁니다. 그렇지만 아내분이 딱 정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안 만날 겁니다. 예, 자 일단 뭐 모르겠어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막 지금 막 엄청나게 말씀 주시죠. 아니 예비 신랑 편인 댓글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러기가 어려웠고요. 경험담인데 안 바뀐다 이런 댓글이 좀 많았습니다. 이초코님 결혼하면 그 친구들 데리고 밤에 집으로 온다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담비맘님 결혼하면 더 할 텐데요. 각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YMH님 동네 친구 똑같은 남편이랑 사는데요. 그냥 파토 내세요. 평생 갑니다.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이게 참 좋은 말씀이 없네요.